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 수업 4차시고요. 신체 기관별 건강관리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근골격계랑 구강건강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셨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등록예약을 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르게 양치질을 하고 있는지 분홍색으로 이제 치아 착색제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근골격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치아도 그렇고 아직 다 자라지 않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더욱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그때 보신 것처럼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한 양치질도 꼭꼭 기억하셔서 올바르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신체 기관별 건강 문제에 따른 질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체 기관이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사전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일정한 모양과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렇게 구강기관, 입과 잇몸, 치아 등등이 있고 또한 그와 연결되는 식도, 위 등의 소화기계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반드시 필요한 폐, 그리고 기도와 같은 부분도 호흡기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신체 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소화기계, 호흡기계를 말했는데 다른 신체 기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엔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 외에도 감각기계, 아까 말한 근골격계, 그리고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이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호흡기계인데요. 말했듯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코와 입을 통해서 우리는 숨을 쉬고 그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호흡과 외호흡이 일어나면서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가슴 부위예요. 여기 보이는 게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폐가 있죠. 여러분들 찍은 걸 결과를 한번 봤을 때 이건 정상인 폐인데 왜 여기는 꺼멓게 보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폐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투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엑스레이 선이 투과가 돼서 까맣게 보이고 다른 부분들은 지방이나 근육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하얗게 투과되지 않아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예쁘게 나와야 좋은 깨끗한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거나 또는 천식이나 다른 결핵 같은 병에 걸리면 이 부분이 하얗게 경화되면서 숨쉬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호흡기계 건강 문제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 빈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답을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춰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믿고 다음으로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기의 경우입니다. 감기는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와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감기 환자와 접촉하거나 위생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발병되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바이러스라는 점이 들어가고요. 온도 변화,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어도 일주일 간다 라는 말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병을 일으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바이러스에 속하죠. 바이러스는 일정한 세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감기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거나 또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물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변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이미 그때는 다른 변종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때 걸린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러스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잘 하고 또한 감기 환자가 있다면 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그 사람이 쓴 물건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기는 단순히 춥다고 해서만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 또는 반대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온도 변화가 극심할 때 우리 호흡기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감기는 감기 환자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감기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코와 입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 침방울 등이 타인의 입과 코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킨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감염 환자의 접촉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친구와 감기 환자인데 너무 가까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또한 여러분들 말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굉장히 많은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계로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튀어나온 침방울들이 여러분들 책상 등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30초 이상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면역력이 강한 상태라고 해도 바이러스에 취입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기의 대부분은 저절로 낫지만 독감은 감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는 합병증 사망률이 증가하는 감염병이다. X입니다. 여기서 법정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동그라미가 되겠지만 독감은 법정 감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이라고 해서 1군부터 5군까지 감염병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군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이 학생은 이 감염병이 맞습니다. 라는 소견서를 떼온다면 출석 인정, 등교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한 다른 건강한 학생들을 함께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기나 독감은 법정 감염병이 아닙니다. 감기의 증상이 심해졌을 때 독감이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X입니다. 독감이라는 거는 감기는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이 되는데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이 되고 보통은 감기보다 더 심한 증상이 일어나며 또한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하고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독감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독감은 반에 한 명이 걸리거나 한 학교에 한 명이 걸리면 우리 학교 500명 전체에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또는 봄철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번,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5번, 천식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천식이 생기는 원인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특정 식품, 약물 등이고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다가도 이러한 부분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이것이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천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화 물질을 보면 감기, 담배, 실내 오염, 대기 오염, 식품 첨가제, 급격한 온도차, 운동,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천식은 더 심해지게 되죠. 심하게 되면 천식 발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숨을 쉬려고 하고 숨을 들이셨지만 기도가 좁아져서 정작 공기는 폐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천식이라면 이러한 유발 원인들을 알고 악화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원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됩니다. 만약 정말 천식이 심한 경우라면 항상 복용약을 소지하시고 보건교사에게 그리고 담임선생님에게 자신의 상태와 복용약을 꼭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 또는 크론병 등등 여러 가지가 소화기계 질병에 속하는데요. 소화기계라 함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입으로 음식물을 넣어서 꼭꼭 씹게 되죠. 그래서 구강, 이빨, 혀, 그리고 여기 식도 쭉 내려가서 위로까지 음식물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을 거쳐서 대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소화기계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여 신체에 중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인체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고 나서 유독 트름이 나오거나 또는 배가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폭식, 과식, 오염된 음식 등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폭식과 과식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열량이 높고 맛있지만 이거는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아서 우리 심장과 혈관에 지방이 끼게 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인병, 즉 심근경색이나 등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화기계 건강 문제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잠깐 멈춰두고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점점 더 심해지는 복통, 심한 구토의 반복, 열이 나고 설사가 반복되거나 변의 혈액이나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경우라면 먼저 보건실에 오고 제 판별 하에 이거는 병원에 갈 사안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증상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충수염은 충수에 급성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로 흔히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수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소장이 있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장입니다. 창자 중에서도 두꺼운 부분을 클 대자를 써서 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장 끝에 달려있는 부분을 이쪽 충수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물질 등이 쌓여서 썩게 되면 또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부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수염 또는 맹장염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를 사면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오른쪽 아래가 아닌지 그리고 아주 심한 통증이라면 충수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더 심해지고 염증이 나는 것은 발열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충수염이 의심되면 여러분들 복통일 때는 보통 따뜻한 핫팩을 대주라고 하죠. 하지만 복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절대 핫팩을 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충수염이라면 핫팩을 댔을 때 그 튀어나온 부위가 더 팽창이 돼서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부 전체에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복막염으로 아주 심한 상태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수염이 의심되면 병원을 방문하고 복부 CT를 촬영하고 확진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보건실에 왔을 때 무슨 약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었죠.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선생님도 조금이나마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더 파악하고 더 정확한 처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간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배가 아프면 어떤 질병, 배가 아프면 어떤 약 이렇게 정해 있지가 않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정말 주의해야 되고 사람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보건실 이용 방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염증이 지속되면 충수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위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관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불규칙하게 밥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고쳐야겠죠. 첫째,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위액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누워있는 것도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또는 서있는 거 정도 또는 잠깐 걷는 정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한 받더라도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이제 턱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10번 중에 5번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이거를 건강하게 잘 푸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 수치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그때 한번 검사를 해보고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올바른 배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변비라는 것은 내가 변을 누고 싶은데도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아예 변을 누고 싶은 생각이 없이 3, 4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거나 변을 볼 때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앉아있거나 하는 경우 변비에 잘 걸릴 수 있는데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도록 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 곡류 등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배변을 촉진시키므로 운동도 잘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다 고려해서 나오는 거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체육 시간에는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참다 보면 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고 화장실에 가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맨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쉬는 시간에 미리미리 갔다 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은 감각기계인데요. 감각기계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오감이란 5가지 감각,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특히 5가지라면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귀로 듣는 거, 후각, 코로 냄새를 맡는 거, 이각, 혀로, 입으로 맛을 보는 거,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눈에 대한 건강 문제와 건강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종 여러분들은 다래끼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사항에 대한 것들을 잠깐 멈춰두고 OX 퀴즈와 빈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멈춰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보셨나요? 한번 답변을 알아볼까요? 다래끼는 눈꺼풀의 분비샘에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눈을 만지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다래끼가 난다 하는 경우에는 보건실에 오시면 안약을 처방해서 넣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니까 병원에 가셔서 안과에 가셔서 다래끼를 째거나 또는 염증 약을 받아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함부로 눈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손에는 정말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눈에도 눈을 계속 손으로 눈을 비비다 보면 다래끼나 다양한 결막염 등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고 또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두 번째,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결막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안대를 차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증상으로는 통증, 눈에 뭔가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 심하게 눈곱이 끼고 충혈돼서 빨갛게 변하고 결막이 퉁퉁 붓게 되고 눈물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위생을 통해서 손을 잘 씻어서 예방하고 유행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안대를 착용하거나 또는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 근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청소년기에 이제 안구가 미성숙하다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근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눈이 아직 미성숙한데 너무 가까이서 책을 보거나 또는 컴퓨터를 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 어두운 방 안에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죠. 그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눈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경을 쓰게 되고 점점 더 두꺼운 안경을 쓰게 되죠. 학교나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안경이나 렌즈를 쓰지 않은 시력, 즉 나은 시력이나 또는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 시력을 측정했을 때 한쪽 눈이라도 시력이 0.7 이하면 안과 진료를 받고 안경을 착용할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은 1.0인데 한쪽 눈은 0.5가 나왔다. 그러면 그쪽 눈에만 이제 안경은 양쪽을 다 착용하고 그쪽 눈에만 도수를 넣어서 렌즈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안과 진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죠.
선생님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서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은 사용하다가 틈틈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서 먼 산을 바라보거나 또는 눈을 감아서 편하게 쉬어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어서 눈에 대주고 눈을 감고 있으면 따뜻한 열로 인해 근육이 풀어지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어떤 것이 튀어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비비면 여러분 각막에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각막이라는 건 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이 각막에 상처가 나면 앞을 볼 때 뿌옇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에 꼭 씻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건강 문제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신 건강. 우리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신체에 대한 건강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등교 개학이 다시 미뤄지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좀 지겨운데 해서 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데 사실 이 상황에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교직원들의 건강도 많이 걱정이 돼서 어떤 게 더 낫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마스크 꼭 쓰시고 너무 사람이 많은 곳은 돌아다니지 마시고 또한 손 씻기도 잘 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